안녕하세요. 투자부감의 김나연입니다. 호시우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은 늘 예리하게 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하는 모습을 뜻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가장 필요한 정신이 이 호시우행의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많은 업종과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하고 또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서 이 힘든 장을 굳건히 이겨내셔야 하는데요. 저희 투자부감과 함께라면 보다 더 현명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또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 만큼 많은 시청과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부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시장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부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부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이 사실상 얘기하는 게 이번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디 솔직히 말하면은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기 위해서 어디 가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좌를 불태기 위한 전략들을 마르스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했는데 어제자에서 다우지수가 밤에 좀 안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만들어준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뭐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마감이 됐는데 이런 상황 본다 한다면 실제로 이란 핵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다. 시장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서 수급이 약한 상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가,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까지 달성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왜 우리가 지금 뭐예요? 바로 출발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발전했고 오늘보다 내일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100% 수익을 찍겠다 해서 못 찍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 마르스 전문가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보다는 나은 그 다음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좌를 차근차근 모아서 항상 얘기했죠. 8개월 동안의 계좌 200%가 달성되는 그때까지 충분히 매매를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고 뭐냐 한다면 오늘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200만 원대네 100만 원대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5만 원대로 가격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못 샀던 분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다. 못 샀던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려들면서 실제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념이라도 나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다라는 기념으로라도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역대 최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시겠지만 종목을 매수할 때 별 생각 없이 실제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급등할지 생각도 안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마르스홈과 갈피를 잡아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뭐라 했어요? 철도 관련주가 올라간다. 철도 관련주가 중요하다. 철도 관련주가 반등 나온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드린다 한다면 제가 뭐 비치로시스라든가 대부분 종목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치로시스가 오늘자에서 19%가량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올라갈 종목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 준비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이슈였습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신경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이어진다 했을 때 또는 이 북한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제 구도를 짜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철도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철도를 하든 고속도로를 하든 건물을 짓든 실제 DMZ 평화공원 짓든 뭐가 중요합니까? 전기가 있어야 돼요. 뭐요? 발전소를 짓는다는 이슈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럴게요. 이제 종목들이 실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뭡니까? 철도 관련주 이미 올라갔습니다. 마르스가 얘기한 종목들 대부분 다 상한가 치고요. 급등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막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발전소 관련주다. 왜? 북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평양이라든가 그런 데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곳은 굉장히 열악해요. 건물도 정말 옛날에 진짜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들이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주고요. 정말 아시겠지만 정말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싹 갈아엎어가지고 싹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발전소,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뭔 얘기 났어요? 비핵화를 진행한다는 우리가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급등 나와주고 있죠. 상승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 어떤 종목들이 반등 나올 것인가,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이어갈 것인가. 다음 남북기업주 상한가 종목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요.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종목이 나와주죠. BHI, 일진파워, GNC에너지, 동아지질입니다. 이 종목들을 본 데서 실제로 좀 많이 안 본 종목들,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 아시겠지만 좀 자주 못 본 종목들이 왜? 아니 실제로 남북기업자면 재룡전기 아닙니까? 재룡산업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철도 관련주 아닙니까? 대우AL, 대하TI, 투스건설, 이화공영 그런 종목 아닙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아시겠지만 쳐다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몰랐던 종목 가져왔느냐? 왜? 몰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최근에 개인 투자 물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 흔히 제형솔루텍이죠. 개인 매수가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어요. 지지부진하죠. 남의 종목들 실제로 상한가 한 방, 두 방씩 때릴 때 지금 제형솔루텍은 기어다니고 있다고 해. 너무 많이 하는 종목이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뭐예요? 생소하죠. 뭐예요? 이제부터 올라가고 이제부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일단 BHI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HI라는 다음 실제로 어떤 종목이냐 한다면은 실제 전력 발전이라든가 아니 실제 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포스코라든가 이 제철 설비에 대해서 이 지원하는 기업인데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전기를 다시 끌어모아야 돼요. 그 북한 자체에서 진짜 아시겠지만 끌어당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북한 자체에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북한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발전 나올 때 왜 발전 나왔냐? 바로 OEM 공장을 지으면서 공장들이 무지막지하게 돌아가면서 GDP 성장률과 동반해서 물가 성장 동반해서 경제 성장이 나아졌다. 근데 중국 자체가 너무 성장 나와주고 비싸지니까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에 OEM 공장 지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GDP 올라가죠. 물가 성장 올라가죠. 실제 아시겠지만 베트남도 발전 어떻게 됐습니까? GDP 성장률이 20배까지 뛰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마지막이 어디냐? 그게 북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발전소 짓고 공장 짓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기가 먼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HI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이란다면 바로 일진파워라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일진파워가 뭐냐면 바로 발전 경상정비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뻔합니다. 이 발전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요. 발전소에 대해서 이 발전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 아시겠지만 일진파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실제 원자력이라든가 그런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거기서 보수는 계속해야 되죠. 정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핵화 이슈 나오고 원자력 이슈 나와주거나 아니 발전소 이슈 나와줄 때마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일진파워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GNC에너지예요. GNC에너지를 한다면은 솔직히 발전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디젤 발전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최근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바이오가스죠. 바이오가스가 뭐냐 한다면 최근에 이슈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왜냐한다면은 실제로 원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뭐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 발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이 실제 월드컵 경기장 옆에 뭐 있습니까? 하늘공원이 있어요. 하늘공원이 뭐예요? 실제 원래 그냥 공원입니까? 원래 산이에요? 아니죠.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공원이 바로 하늘공원이에요. 근데 이 쓰레기가 썩다 보니까 뭐가 나요? 메탄가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그 주변의 보일러들을 지금 무료로 아시겠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걸 바로 바이오 가스로 불러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가스들, 실제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천연 연료로 쓰는 게 뭐냐? 바이오 가스 이슈다. 신재생 에너지다. 대체 에너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디다? GNC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SDN 같은 경우 점상한가 뛰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대부분 다 급등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서 20%든 30%든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종목 네 번째죠. 동아지질입니다. 이 동아지질은 발전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발전소를 지을 때 이슈가 들어가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아시겠지만 토목공사라든가 실제 아시겠지만 뭐예요? 북한의 철도, 북한의 고속도로를 지을 때 지원이 들어가겠다. 같이 나도 사업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슈 나온 종목이 뭐냐 한다면은 그게 동아지질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철도 짓고 고속도로 지으려면 뭐가 돼요? 발전소부터 지어야죠. 그럼 발전소 짓고요. 고속도로 짓고요. 철도 이슈 짓고 이 모두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동아지질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목들이요. 충분히 우상향이나 반등,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실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나온다 하더라도 비핵화 이슈 당연히 나오겠죠. 실제 얘기했잖아요. 남북 정상의 중심은 철도였다. 비핵화는 그냥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냥 아시겠지만 밑밥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 나온다 한다면 당연히 원전 이슈 나올 거고요. 원전 다음 신생에너지 발전소 이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5월 달에 상승이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은 발전소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종목들 아직 솔직히 말하면 깔리고 깔렸어요. 마르스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비츠로지스가 제가 이 투자 보고하면서 드린 이후에 한 19%에서 한 20% 정도 상승이 만들어줬는데 아마 충분히 그 이상 갈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종목을 매수하려고 그러면은 건드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 비중이 필요하죠.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빨리 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크게 갈 것인가? 이거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 것이고 빠질 것인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급등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 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투자부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40님의 문자입니다. 동아ST 12만 원 1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꽤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동아ST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동아ST를 한다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냐 한다면은 항암 관련주거든요. 실제로 이 항암주가 굉장히 많은데 항암제 첫 번째가 바로 화학항암제, 그다음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냐 한다면은 이 면역항암제가 가장 발전된 항암제인데 이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합쳐놓은 바로 이중항체 항암제를 만드는 게 바로 동아ST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 제가 얘기했죠.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이슈가 나오기는 이르다 했어요. 왜? 6월 달에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이야. 한 달 남았거든요. 아직 좀 멀었다 보시고 좀 매수 자체가 너무 높지 않았나.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빠르지 않았나. 욕심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과거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과거를 본다면 바로 매물대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받다가 저항대로 바뀌었죠. 그다음 또 뭐예요? 또 저항대로 바뀌었죠.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뚫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압도적으로 좀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했다는 건 뭐냐 한다면은 적어도 이 거래량보다는 더 세게 나와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거래량도 강하게 나와줘야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거고요. 이슈 같은 경우도 이번 한 6월 달까지는 가야 ASCO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지지 구간 어딥니까? 이 구간이에요. 이 라인대가 지금 지지 라인대 물량이 쌓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손절가 어디? 94,000원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 솔직히 말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동아일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급등한 이력이 있지만 지금 지지부진한 이력이 한 1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매수가 이상 급등사 나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전량 매도하시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서 이자막 올라온 남북기업주들, 남북기업주 중에서도 세세하게 나온다 한다면 실제 발전소라든가 전기지원이라든가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ST 지금 이제 막 단기적으로는 급등세가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리겠다, 장기간이 걸리겠다 말씀하셔서 우선은 손절가를 94,000원 잡아주셨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으로는 전량 매도하시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남북 경협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권유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삼표 시멘트요. 네, 삼표 시멘트 매수가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5,306원요. 네, 5,306원이요. 예,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돼요. 30%요? 10%요. 10% 정도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예, 요 며칠 안 돼요. 네, 좀 매수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하셨어요? 목표가는 없고요. 네. 이거도 이북 병력도 해가지고 시멘트가 아무것도 될까 싶어서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종목이고 또 단가가 좀 작은 걸로 한번 제가 골라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주의 힘을 받고 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대로 한 번 더 또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바로 전문가님께 예.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표 시멘트 5,306원에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시멘트주도 다시 한 번 더 좀 대시세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내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삼표 시멘트를 그냥 남북기업주로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그냥? 예, 저는 제가 상식으로는 그렇게 매수를 했어요. 아, 그냥 이슈가 있다. 남북기업 이슈가 있다. 그래서 그냥 매수하신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멘트 종목을 본다면 최근에 고려 시멘트라든가 현대 시멘트 예.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삼표 시멘트인데 실제로 이 시멘트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실제 아시겠죠? 이번에 뭐 만들어요? 실제 철도 만들죠. 그 다음에 예. 고속도로 만들고 바로 흔히 얘기하는 사회 간접자본 SOC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 관련주 흔히 현대건설이라든가 아니 태형건설이라든가 그런 종목도 올라가는 거고 이 건설주에 맞춰서 건설주가 실제 뭐 필요합니까? 시멘트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멘트 관련주가 같이 상승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남북 기업주로 매수하시고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금 반등세를 본다 한다면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가냐 차트를 볼게요. 바닥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대략 1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거죠. 5,300원이면은. 그래서 솔직히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차트를 좀 뒤로 당겨 볼게요. 뒤로 쫙 당겨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이냐면은 계속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돌파 못 하죠. 돌파 못 하죠. 이게 2008년도 9년도부터예요. 보시면은 2008년도 거의 10년 전부터인데 돌파 못 합니다. 돌파 못 합니다. 그러다 한 번 돌파했는데 다시 빠져서 돌파 못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돌파가 만들어졌어요. 보이시죠? 이번에 돌파 만들었어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돌파가 만들어졌다. 왜? 이번에 과거에는 남북기업 이슈라는 뭐였습니까? 그냥 해봤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해봤자 금강산 관광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예요? 종전 이슈까지 나와주고 있죠. 실제 통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강한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이 매수가 자체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더 볼 수 있을 만한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욕심 절대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손절과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그 구간 잡으시면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4,730원 잡으시고요. 예, 4,730원. 네네,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수가가 5,300원이니까 상단 고점 라인 때 매물대 5,730원 잡으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5,730원. 네, 그 확실하게 잡으시면서 끝까지 들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3표 시멘트 반등은 가능하지만 워낙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큰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손절가는 4,730원, 목표가는 5,730원 정확하게 잡으면서 앞으로 매매 진행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796님의 문자입니다. S에너지 8,500원 20%입니다. 꼭 봐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S에너지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S에너지라 한다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방금 발전소 이슈 얘기했죠. 이제 S에너지가 뭡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주 중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열어본다 한다면은 실제 태양광 에너지를 이 전 세계에서 대략 나중에 본다 한다면 전력 발전의 한 70%, 60%를 넘긴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좋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북한이 신재생 에너지를 할 만큼이나 이슈가 크지 않아요. 왜? 급합니다. 그럼 일단 발전소를 지어서 땡겨야지 지금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나 급등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아마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좀 보겠는데 지금 흐름 봤을 때 보시면은 과거에서도 볼게요. 과거 흐름도 본다 한다면은 지금 전 매물대가 어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죠. 10,010원 라인대입니다. 이 10,000원 구간이 계속 고점 라인대에서 막혀주고 있는데 거리가 터져도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얼마? 1,5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지 돌파 가능하다는 건데 1,500만 주의 거래량도 못 나온다는 당연히 뭐예요? 이 거래량으로 이 만원 라인대 절대 못 뚫는다는 겁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많이 가봤자 20%? 아무리 올라가 단기적으로 아무리 급등 나와봤자 상한가 금방이지 않을까. 그러다가도 그게 불구하고 눌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매수가보다는 8,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뭐 높게 매수하신 건 아니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관점 봤다 한다면 너무 매수를 아쉬운 종목 하지 않았나. 단기 급등 볼라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발전소 관련주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철도 관련주라든가 그러니 SOC 간접 자본 종목으로 잡으셨을 단기적인 맞는 가능했을 텐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발전소 이슈 있긴 있어요. 직접적이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S대는 상한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절 정도만 매도를 치겠습니다. 반절 정도를 매도를 치고요. 왜? 나머지 반절은 우리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손실 나 있는 거를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 반절은 중기로 들고 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 또는 본전 이상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저점 매물대 구간입니다. 7,670원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목표가 본다 한다면은 상단 매물대 구간 9,170원 잡으시면서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 10,000원 이상은 돌파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에너지 10,000원 이상은 조금 힘들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물량의 반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손절가는 7,670원, 목표가는 9,17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현대상선요. 네, 현대상선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5,985원에 15%요. 네, 5,985원에 15%.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남북경 협조 때문에. 네네. 네, 그러셨어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8,000원 정도. 8,000원이요. 네네. 네, 아주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랬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너무 안 올라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북경 협조 내에서도 지금 차별화가 심해서 워낙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라 보실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상선 5,985원에 15%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8,000원 우리 시청자분 바라고 계시는데 가능할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주 보세요, 방송? 네. 아, 그러시구나. 혹시 현대상선을 매수하셨는데 지금 5,985원 맞으시죠? 네. 혹시 이거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해요? 그냥 남북교협 이슈가 있어서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실제 현대상선이 무슨 관련주냐 한다면 최근에 혹시 나진아산 프로젝트라 들어보셨나요? 네? 나진아산 프로젝트. 못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네. 실제 나진아산 프로젝트가 뭐냐 한다면은 실제로 북한에 나진이라는 데가 있고 러시아에 하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어줘야 실제로 러시아에서부터 북한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를 북한까지 이어줄 수 있는 철도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실제 아시겠지만 이 철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나진과 하산이 이어져야 러시아와 북한, 남한까지 이어줄 수 있으면 철도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서 수혜주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그중 하나가 현대상선이거든요. 실제로 해운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물류 운송이라든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토탈소프트라든가 KLS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현대상선이 좀 이슈를 강하게 받고 있다. 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이 우리 산업 실제로 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현대상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볼게요. 최근까지 하락세가 나와줍니다. 그죠? 급락세가 나와주는데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래량이 안 나오죠? 네. 그러면 본다 한다면 주가 뭐예요? 하락이 나올 때 매도 물량이든 매수 물량이든 못 나왔다는 건데 충분히 저점을 보시면 찍고 나서부터 뭐 들어옵니까?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죠? 저점에서 매수 물량 강하게 들어오죠? 최근에도 강하게 들어왔죠? 뭔 소리냐?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 아시겠지? 이번에 남북기업주는 이슈가 강하게 엮였고요. 그러면서 실제 아시겠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우리 사업 컨소시엄 중에 하나가 현대상선이고 이번에 이슈를 좀 강하게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8,000원까지 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리한 목표가도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시간 문제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8,000원까지 가겠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남북기업 이슈 강해요. 강하고 실제 현대라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관련,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로템 이런 현대 뭐 실제 엘리베이까지 실제로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종목은 그대로 매도 치지 마시고요. 손절가만 잡고 계속 들고 갑시다. 아시겠죠? 네. 제 목표가 따로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그래서 손절가는 5,530원 라인 때 이 구간 일단 1차로 잡으시고요. 목표가 본다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상단에 이 8,000원과 매수가의 중간 정도 한 7,000원 라인 보시면서 일단은 전량 손절가 터치만 안 한다 그러면 전량 들고 가시면 아마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네. 마르스님 만약에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아, 더 떨어지면은 그러면 더 떨어졌을 때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그럼 제가 충분히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네, 하지 말고 물어보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현대상선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라 말씀하셨는데요. 손절가 5,53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전량 보유하시고 1차 목표가로는 7,000원으로 우선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남북경 협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북경 협조 기대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주 말씀해 주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철도 관련주가 아직도 가고 있어요. 흔히 현대로템이 오늘자 얼마 갔죠? 오늘자에서 28% 급등 나왔습니다. 대우AL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하TI 꺾이지 않고 계속 200%, 300%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철도 이슈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신경제 실제 아시겠지만 다시 배열하는 부분에서도 철도가 이슈되고 있고요. 이 남북정상회담 본다 하더라도 지금 나진하산 프로젝트 바로 철도 이슈들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150조예요. 굉장히 크죠. 그런 상황에 실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철도 보안 솔루션이라는 철도 통신 솔루션에 대해서 국내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 한다면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우리 기술이 실제 아시겠지만 남북기업주 엮이면서 400%라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번에 실제 아시겠지만 철도 교통 솔루션의 1위 기업 2기업이 바로 우리 기술 이 400% 급등 나왔던 종목과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실제 얘기하는 게 우리 기술의 반만 가도 200%고요. 반의 반만 가도 100%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 철도 관련주 아직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수급 좀만 들어온다 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번에 현대로템 그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연상, 2연상 상하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투자보감 25시에서 비치로시스를 20%가량 철도 관련주로 상승드렸다면은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주로 비치로시스 20% 후속주로 2배를 갖지 3배를 갖지 모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철도교통솔루션 1위 겸의 독점기업이고요. 이번에 우리기술과 함께 이번에 400% 급등 나왔는데 이 종목과 독점 계약을 맺은 이번에 철도 핵심주 남북경협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 종목 분명히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종목을 드리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실제 철도 관련주가 더 올라가는데 급등 계속 나오는데 이걸 놓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물리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합니다. 방송 끝나고 밤 11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마르스홈과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방금 말씀드린 철도 교통sun 1위 기업 우리기술 400%와 독점 계약 맺은 남북기업주 마지막 종목 선착순 50분에게 공개해 드리니까 꼭 참여해서 이번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단기 급등 상승세 50% 충분히 올릴 수 있으면 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이 아직도 여전히 철도 이슈는 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철도 관련주 급등하는 거 보면서 미리 좀 따라잡을 걸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후회하실 필요 없게 오늘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철도 관련 핵심주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현대로템 31,850원 60%입니다. 악재 해결과 철도 대장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다음 주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의 날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어떤 진단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게 현대 관련주는 북한 측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기업 중 하나가 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현대로템까지 굉장히 이슈가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철도 관련주로서 오늘자에서 강한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거의 종가 베팅 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겠다, 큰 급등 나오겠다는 기대하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상승세 또는 급등세 만들었던 전 고점 라인 때 근만까지 다 온 게 사실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뭐냐면은 이 처음 시작한 가격 이후부터 거의 반토막 정도 급락을 만들어주고요. 실제 보시면 얼마 시작했습니까? 보시면 대략 시작가를 본다 한다면 38,000원 라인 때 시작했는데 거의 만원까지 빠졌습니다. 만원까지 빠졌으면 충분히 반만 복구해줘도 2만원, 3만원인데 지금 31,000원까지 갔어요. 그 뜻은 뭐냐? 충분히 이 원래 시작한 가격 이상까지도 올려다 볼 수 있겠다라 보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현대토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에서 최초, 실제 마지막으로 철도, 그 아시겠지만 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슈 본다 한다면 독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 더 큰 상승 해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전 얘기합니다. 욕심 부린다 한다면 솔직히 더 크게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고점이세요. 그래서 손절가만 원칙으로 무조건 지키시면서 홀딩이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 좀 제 욕심 부린다 한다면 반절 정도는 너무 위험하니까 매도 치고요. 반절 정도만 충분히 하시겠지만 전고점 돌파 노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과에서 3만 원 라인 때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목표가 본다 한다면 일단 전 고점 라인 때입니다. 34,7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시면서 충분히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대로 홀딩 가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단기적으로 더 큰 상승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지금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셔서 비중을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손절가는 3만 원,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대인 34,7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4만 원대까지도 대응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오팜을요. 네. 예. 59,000에 20%인데 네.
중국 이거 수혜 주라 그래가지고 네. 화장품 주라 그래서 이걸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좀 올라가다가 쭉 계속 요즘 밀려가지고. 그러네요. 매수한 후로 계속 예. 떨어지고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나가 보면은 중국 사람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네. 그래서 그렇죠.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좀 중국발 호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 외로 네. 지금 화장품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예.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정관이 네오팜 59,000원에 2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오늘 뭐 약속 없으세요?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이 네오팜을 지금 보시겠는데 예. 혹시 59,000원에 그 혹시 중국 이슈 때 매수한 게 맞으실까요? 예. 진짜 이 네오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기 이 보습제를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토팜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라든가 매출 성장이 계속 나와주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실적이 좋게 나오던데. 그죠?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실적 좋은 거 찍어가지고 솔직히 수익 낼 수 있었으면은 누가 수익 못 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운데 실제로 네오팜이 거리량이 얼마예요? 지금 33,000 주죠? 예. 평균 거리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만 주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죠? 예. 그래서 총 주식 수가 적으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워낙에 지지부진하고 실제 아시겠지만 워낙에 거래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찌금 종목이 올라가는데 지금 주가를 뒤로 당겨 보시면은 이번에 막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그죠? 근데 네. 전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 지금 한 반절 정도도 못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죠? 앞전에 나온 거래량 대비해서는 지금 거래량 반절로 못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코리아나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아니면 뭐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실제 이런 중국에 진출한 흔히 아기 실제 아시겠지만 이 저출산 관련주라든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냐 못 나와주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로투세븐이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를 본다 한다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오고 있죠. 그죠? 실제 보령메디앙스 본다 하더라도 이제 막 바닥에서 찔끔 예. 상승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오팜 자체 혼자 이 종목 혼자 지금 계속 달려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고점일 수도 있겠다. 이제 막 전고점을 뚫었지만 전고점 라인 때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거래량. 네, 확연히 차이 나시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욕심 부려서 좋을 게 없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빠졌다. 이 구간에서 급락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일단 53,000원. 더 빠진다 그러면 제가 봐서 이 매물대 라인 때 4만 원까지 쭉쭉쭉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싫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수급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혹시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거. 한 달 전에. 근데 수급이 좋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미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60일선 이번에 추세가 거의 이탈된 상태예요. 보시면은 그죠? 그런 모습 네. 본다 한다면 솔직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왜냐면은 그대로 들고서 수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 얘기하는 게 이탈 나와서 급락 나오면은 솔직히 손해가 가면 아프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너무 저는 얘기할 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자. 왜? 빠르게 갈 만한 종목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손실 나는 게 있다 한다면 제가 충분히 뭐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상태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앵간히 고점이 아니라 너무 고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상태에서 손실이 좀 났겠지만 아쉽겠지만 우리 물량을 좀 줄입시다. 반절만 물량 줄일게요. 아시겠죠? 예. 물량 반절 줄이고 우리 반절만 지금 전고점 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절을 매도 치고 반절만 얘기하는 게 얼마? 5만 원 잡으면서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아마 이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 5만 원 잡으시고 반절만 매도 치면 될 것 같은데 예. 반절 매도 치고 나면은 솔직히 복구할 종목 지금 가지고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방송 예, 끝나고 예. 밤 11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어요. 예. 거기서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대우웨이에 한 100%, 200% 후속.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비치로시스 드렸는데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안 찍었죠? 예. 에휴, 그러니까요. 진짜 아쉽겠는데 20%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아마 비치로시스 한 2배든 3배든 충분히 그걸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번에 얘기했죠. 철도 통신 솔루션 1위 기업이고요. 이번에 우리 기술에 400%가 급등이 나와줬는데 그 우리 기술 400%와 독점 계약을 맺은 이 기업 오늘 저 방송 끝나 밤 11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거든요.
예, 예. 그 종목 꼭 확인하시고 선착순 50명이니까 꼭 확인하시고 종목 예, 꼭 예. 받아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네오팜 물량을 일단 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손절가 5만 원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51님의 문자입니다. 엄청 물렸어요. 꼭 부탁드려요. LNK바이오 11,639원, 비중 15%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약간 또 손실이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LNK바이오는 어떤 가격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NNK바이오를 본다면 실제 아시겠지만 척추 임플란트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11,600원, 11,600원 라인 때 잡으신 것 같은데 비중이 뭐 크진 않으세요. 크진 않으신데 실제 본다면 최근에 이 척추 임플란트라든가 이게 뭐냐 한다면은 최근에 셀로메드 같은 게 급등 나왔는데 왜 급등 나왔냐? 실제로 이 골수에 대해서 줄기세포를 엮여주면서 이제 거기 안에 넣어주는 실제 인대 내에서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그게 이슈 터지면서 급등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대체품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슈 본다 한다면 LNK바이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중긴 합니다만 전고점 라인대를 못 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거리랑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다시 눌려주면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전고점 라인대 거리랑 안 나옵니다. 앞전 거리랑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와줘요. 그렇단다면은 얘가 뭐 척추 임플란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겠는가? 당연히 못 가죠. 해외로 진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 나간다고 한들 힘이 없는데 거리량이 7만 주밖에 안 나오는데 올라가겠느냐?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으로는 중장기로밖에 못 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반등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 아시겠지만 제약바 이슈 강하게 터질 때는 올라갔었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반등 상승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차라리 급락 나오기 전에 전량 매도하셔라. 전량 매도하시고요. 왜 거리는 너무 적습니다. 전량 매도하시고 지금 구에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남북기업주 그중에서도 뭐 SOC, 실제 사회 간접자본 관련주 그러한 종목들로 갈아타신 전략이 훨씬 더 아마 수익 내기 좋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K바이오 단기 반등은 힘들겠다 말씀하셔서요. 급락이 나오기 전에 전량 매도하고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남북경협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권유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810님의 문자입니다. 우리 기술 2,950원 매수 100% 화요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꼭 봐주세요. 초보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기술 종목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진단, 화요일에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본다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번에 이 남북기업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400%가량의 급등이 나와줬어요. 왜 400%냐 한다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비핵화를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원전을 설치해주겠다 이슈가 터지면서 원전의 계측 관련주가 우리 기술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했던 이슈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잡아라.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슈가 없었죠. 거리량이 터져도 못 올라가던 종목이 찌끔 돌파했는데 올라갔다. 이거 아니라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만에 최대 거리량 61선 상방의 장대 목캔을 낳아준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거기 이슈 뭐 있다? 남북경협 이슈가 있어야 간다 했습니다. 볼까요? 3개월 만에 최대 거리량이 강력하게 돌파 나와주죠. 60선 상방 장대 목캔들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급등세, 반등세, 상승세가 대략 얼마입니까? 실제로 400%가량 나와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본다 한다면 얘기했어요. 이런 좀 충분히 저점과 매수할 수 있었는데 좀 높게 매수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수익 구간이니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400% 올라간 상태고 이미 아시겠지만 2,950원에서 수익 중이라 한다면은 굳이 무리할 필요 있을까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전 차라리 얘기하는 게 비중 100%라 한다면은 비중 50%는 얘기합니다. 반절 매도 치시고요. 왜 너무 커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절 이상 한 70%, 80% 물량은 덜어내세요. 수익 구간에서 덜어내시고 나머지 반 또는 반 이하의 물량만 매수가 나이때 2,950원 잡으시면서 전량 홀딩 하시라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에 뭐 반절 이상은 꼭 수익 실현 하셔야 돼요. 400% 올랐습니다.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지금 충분히 수익 실현 중이시니까요. 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손절가 2,950원을 잡으면서 전량 보유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금요일 밤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남북경협주의 파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이 관련주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주로도 혹시 남북경협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주도 제가 남북교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는 뭐였습니까? 실제 뭐였어요? 바로 철도였죠. 철도 이슈가 세다, 강하다 몇 번 얘기했고 제 방송에서 비치로시스를 공개드린 이후에 20%까지 상승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아직도 못 보고 있다면 제가 아마 알려드리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나진아산 프로젝트의 수혜가 된 종목인데 바로 KLS라는 종목입니다. KLS 본다면 실제 전자물류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물류 운송까지 진행하는 그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아시겠지만 나진아산 프로젝트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이어주는 이 시베리아 철도를 이어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프로젝트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남한까지 따오던 간에 러시아의 어떤 자원을 따오던 간에 어떻게든 간에 이게 연결이 돼 따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보다 물류 운송 관련주다. 그중 하나가 KLS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서부터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급등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급등세가 한번 만들어졌고요. 자,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중간점까지 보통 빠진다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죠. 주가가 빠지나요? 빠지나요? 빠지죠.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점까지 빠진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정배열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본다 한다면 원래는 지지받고 밑으로 박살나는 게 중요한 건데 박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것에 뭐에 한 번 더 반등 어렵지 않겠다 보는 거고요. 철도 관련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드린다면은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 매물대 구간입니다. 4,800원 라인대입니다. 이 구간 저점 매물대로 확실하게 잡으셔라. 왜?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이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리고 목표가 본다 한다면 상단 구간입니다. 얼마? 5,800원 전고점 라인대죠.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대로 따라오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시겠지만 지금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은 이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지금 현대로템 오늘자에서 20% 이상 급등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철도가 끝났다. 지금 마르슨 뭐라 했어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계속 간다. 비치로스 20%, 현대로템 20%, 대우엘 계속 200% 이상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마지막 철도 관련주 남아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종목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 철도에서 교통 솔루션에 대해서 1위 기업입니다. 거의 독점 기업이죠. 독점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번에 우리 기술이 남북경협 이슈로 400%가량 올라갔다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기술이랑 철도 관련해서 독점 계약을 맺은 기업이 이 기업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기술 400%에 반만 가도 200%고 반에 반만 가도 100%인데 충분히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 전혀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비치로시스 20%를 놓쳤다 한다면은 물론 큰 수익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놓쳤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2배에서 3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되는 종목 오늘 얘기합니다. 방송 끝나고 밤 11시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선착순 50분에게만 오늘 이번에 불타는 금요일이거든요. 이 금요일 마르스um 아마 계좌를 불태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 꼭 50명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시고 종목 꼭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 역시 남북경협주인데요.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핵심 물류 수혜주 KLnet 소개하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교통통신 솔루션 1위 기업, 최근에 400% 상승을 보여준 우리기술과 이 철도 관련해서 독점 계약을 맺은 기업을 단독으로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남북경협주 들어가고는 싶은데 내가 들어가면 왠지 떨어질 것 같고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모로 불안하실 텐데요. 전문가의 눈으로 안정적인 남북경협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전에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나름 긴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연휴 동안 푹 쉬시고 원기 회복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 장 철저하게 잘 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투자보감과 함께 시장 대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